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23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어태급 잠수함 도입 계획을 결정할 당시보다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호주의 안보정책 요건을 변경하여 어태급 디젤 잠수함의 도입을 중단하고 핵잠수함 도입으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호주 상황이라면 2040년대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밖에 없으며 완제품 수입도 2030년대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단점은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2020년대에 잠수함 전력 확장이 늦어지고 있고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콜린스급 잠수함도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 노후화로 인해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승조원들의 훈련 기회가 감소한다는 점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핵잠수함 도입까지의 연결고리로서 콜린스급 잠수함 설계에 기초한 새로운 잠수함을 조달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2020년에 인도받기는 불가능하며 이제 와서 핵추진회의 다른 잠수함 도입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일본에서 중고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잠재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해선 안 된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ASPI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 잠수함은 최소 30년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일본 잠수함도 이에 해당된다면 2023년 이후 퇴역하는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대규모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도 6년에서 7년의 수명이 남아있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까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잠수함의 운용을 위해서는 70명이나 되는 승무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많은 수의 승조원 확보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일본산 장비의 해외 수출이 부진한 일본에도 호주에 대한 중고 잠수함 수출은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까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중고 잠수함은 운용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 잠수함의 호주 내 정비나 잠수함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호주는 중고 잠수함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고 또한 일본에게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정비를 모두 맡긴다면 비즈니스상의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관계라고 ASPI는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호주인들에게 일본에서 오야시오급 잠수함을 직도입하면 모든 장비는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인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오야시오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비영어권 국가는 수입된 무기를 다루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호주군이 같은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핵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용 핵잠수함을 건조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디펜스 미디어는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자국의 수요에 맞춰 있기 때문에 호주용 핵잠수함을 건조할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디펜스 미디어와 완전히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월 3일자 기사에서 만약 호주가 잠정적으로 8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구입하거나 리스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해도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연 한 척에서 2척을 건조하는 미 해군의 수요에 맞춰 구조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자를 증원하여 건조 능력을 증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상황을 무시하고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임대시키면 미 해군의 핵잠수함 전력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에서 퇴역하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을 호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결료 교환이나 호주의 군사용으로의 개수가 필요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의 건조 능력과 원자로 유지 보수 능력은 미 해군의 수요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8척의 정비와 해결료 교환을 위해 미국의 조선소를 차지하게 되면 미 해군의 핵잠수함 유지보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로를 탑재할 핵잠수함은 다른 장비들처럼 팔거나 리스 방식으로 가져오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건조 능력을 확충하더라도 전문성 높은 핵 관련 기술자들을 쉽게 늘리거나 줄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호주 디펜스 미디어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아스투트급 핵잠수함과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 건조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지만 영국의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은 2024년에 예정된 7척의 건조가 모두 끝나지만 차기 공격형 핵잠수함인 SSNR의 건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여 완성된 선체를 호주에 공급하고 어태급 잠수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로키드 마틴 호주의 전투 시스템 AMBY 지원과
MK48의 통합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BAE 시스템이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인 6번함과 7번함을 건조하던 인력들이 현재 1번함과 2번함을 건조 중인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을 당장 3번함과 4번함까지 늘려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 없다면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의 추가 건조에 대응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등의 관련 기기도 추가로 조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의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은 단기간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없고 반대로 미국과 영국의 조선업계와 원자력 관련 인프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는 좋으면 현상 유지, 최악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년에서 20년 후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확실히 미국과 영국에게도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지만 호주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급격이 아닌 원만하게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미국과 영국의 인프라에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핵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된 후 50년간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핵잠수함의 해결료는 핵무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기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은 반드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란이 호주의 선례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미국과 영국은 이란의 핵잠수함 건조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자국 내에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모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밖에 없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로나 여러 차례의 해결료 교환에 대응한 핵잠수함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나 개발 기간을 감안하면 호주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잠수함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를 호주의 선택지 안에 남겨놓았다면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훨씬 쉽게 핵잠수함 건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 없는 호주가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이를테면 1970년대부터 핵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1980년대에 자국산 원심 분리기에서 우라늄 235 농도를 높이는 동위원소 분리에 성공해 해결료 사이클을 확립했고 유럽제 잠수함을 브라질 내에서 건조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의 프로토타입과 프랑스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의 건조에 필요한 기술 자율성도 2018년까지 완료했으며 브라질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 브라질 최초의 핵잠수함인 6,000톤급의 알바로 알베르트함의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핵잠수함은 브라질 기술자가 설계하고 원자로도 브라질 내에서 개발한 것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순조롭게 건조되면 2030년경에 완성되어 2032년경 취역할 것으로 예상돼 역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브라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주가 핵잠수함을 건조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과연 호주가 핵잠수함 도입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서 중고 잠수함을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